네, 자, 전산이시고요. 5분 발표는 인공지능 안내사편, 상황과제는 22년도 기출인 정보 시스템 신규 도입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는 대로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5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제시문의 상황은 A 기관이 인공지능 정책 활용 안내서를 정보 부처와 공모 훈련 기관에 배포하였고, 안내서에는 사회 주요 분야 정책 의제를 활용하여 프롬프트 구성 요소와 출력 내용까지 샘플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A 기관에서 주요 분야 정책 의제를 활용한 점에서 저는 적극성과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이렇게 보고서까지 만든 점에서 공직자들의 책임감을 도출하였습니다. 우선 적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성이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무사 안일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적극성을 발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학부 시절 알고리즘 수업을 이론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고리즘 수업을 토대로 같은 동아리 조원들 3, 4명을 모집하여 매주 1개에서 2개의 문제를 실습하는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성을 발휘하여 제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 그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코로나라서 대면이 힘들 때 학교에서 제공하는 원격 접속 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기관 사례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보호과에서 출간한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하는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예시로 들고 싶습니다. 이 상식 자료집에는 대학생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저작권 보호 문제들을 예시로 들면서 그 저작권 그것이 그러한 형태가 왜 문제가 되고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예시로 교수님의 수업을 녹화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돈을 지불했음에도 전공 서재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친절히 알려준다는 점에서 기관이 적극성을 발휘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책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성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끝까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문과였는데 학부를 전공하면서 이과를 전공하였습니다. 그러한 변화 과정에서 저는 처음에는 수업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후에 곧 저와 같은 경험이 있는 선배들을 찾아가거나 그리고 고등학교 교재를 좀 더 탐독하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였고, 이후에 이러한 노력이 성적 우수 장학금을 3회 받는 등 끝까지 노력하는 자세로 이어져서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기관의 사례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에서는 15년도부터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매년 배치하고 그리고 현황을 조사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매년 만들어진 정책을 책임감을 갖고 매년 책임지고 수행하시는 공직자의 모습에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끝으로 만약 제가 입직하게 된다면 제시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현재 4차 산업 인공지능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적극성과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이 이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분 30초 하셨고요. 네, 문제가 이제
뭐 적극성과 책임성 보충하신 것들을 뭐 본인이 뭐 지원하신 부처나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좀 실천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음, 현재 인공지능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챗 GPT 같은 경우 빠른 속도로 1억 명을 달성할 정도로 파급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기기에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문화시설에서 인공지능을 교육해주는 혹은 그리고 가볍게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정책도 적극성을 발휘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는 것은 본인이 이런 공직 가치를 부처에서 업무에서 어떤 식으로 좀 실천하실지를 여쭤본 거예요. 아, 네네. 어, 현재 인공지능 어, 지능이 이미지도 현재 학습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러한 점에서 시각 장애인 분들이 이 디지털 기기를 본인의 앞에 놓으면은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앞에 어떤 게 있고 뭐 앞에 어떤 물체가 있고 그런 현상을 설명해 주는 기술까지 도래했는데 이를 이용하여 어, 사, 장애인 분들도 문화를 즐기는데 제약이 없는 정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좀 뭐 많이들 뭐 아시겠지만 뭐 워낙 챗GPT 같은 이런 생성형 양산형 AI가 뭐 많이들 발전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정책이나 행정 업무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있다면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음, 인공지능이 굉장히 효율이 높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들어지는데 5조 개의 문서를 학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5조 개의 문서를 웹에서 주로 긁어와서 학습을 하는데 이 웹에는 우리가 누군가의 이제 편향적인 시각이 들어간 것을 학습할 수도 있고 또 저작물을 지키면서 이것을 학습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에서 나서서 어, 저작권을 잘 지킬 수 있게 법안을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질문은 그게 아니고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뭐 상용화가 좀 거의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행정에 좀 어떻게 정책이나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겠는지 전산직이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네. 정부의 대응책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어떤 네. 부분에서 좀 인공지능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애인분들이 어, 행정적으로 본인 네네. 업무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지를 여쭤봤어요. 보다 효율적으로 어, 도움이 될 행정을 하는데 효율성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그럼 이런 거를 인공지능을 뭐 행정이나 정책에 활용했을 때 우려되는 점이나 뭐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어, 인공지능이라고 무조건 어, 올바른 팩트를 말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령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현상으로 그럴듯한 답을 내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질문하는 프롬프트 방식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롬프트 방식을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게 정부에서 교육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지킬 수 있게 유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100% 믿을 수 없으니까 검증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상황 과제 여쭤볼게요. 신규 시스템 도입 뭐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좀 쟁점만 좀 정리해 볼까요? 현재 A 부처에서 X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효율성 문제 때문에 B 부처에서 사용하는 Y 시스템이 효율성이 좋다는 걸 듣고 이를 Y 시스템을 들어오려고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A 부처 직원들은 또 업무가 다르고 또 이것을 새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업무 성격이 달라. 예, 다른 부처 사례만 가지고는 못 믿겠다. 네, 그다음에 그런 새로운 시스템 적용을 위해서는 과도한 시간과 인력이 소모될 것이다. 시스템 바꾸면 힘들죠. 뭐 처음엔 당연하게. 자, 뭐 아시는 건 그렇고, 자 어떻게 좀 대처하겠습니까? 좀 순서대로 좀 한 방에 조금 정리해 볼까요, 담당자라면? 네, 우선 저라면 X 시스템을 사용할 때와 Y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의 효율성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뮬레이션하여 한번 조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효율성을 근거로 이 Y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다고 설명하고 설득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직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다르고 또 처음 받아들이는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저라면 그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과 그리고 Y 시스템을 들여오기 전에 교육을 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직원들에게 설득할 것 같습니다. 또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Y 시스템을 잘 사용하는 우수 사용자들에게 일정의 보상 제도를 실시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연차를 뭐 하나라도 더 준다던가 아니면 승진 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활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도입한 거를 그냥 설득하고 그냥 바로 도입하시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뭐 업무 시스템 바뀌는 건 작은 일은 아니에요. 일단 뭐 뭐 현업 경험이 없으시니까 뭐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뭐 가시면 아시게 될 텐데 걱정되는 부분을 좀 해소를 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일단 신뢰할 수 없다. 업무 성격이 달라서 그 다른 부처 거 그냥 가져다가 못 쓴다라는 얘기를 하나 했고 두 번째는 과도한 실력 적응을 위해서는 시간과 인력이 소모된다라는 얘기니 일단 먼저 신뢰할 수 없다라는 부분 업무 성격이 달라 이 부분을 좀 해소를 좀 해줘야지 뭐 도입을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저희와 상황이 비슷한 과거 사례를 다른 기관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변경했을 때 어땠나를 한번 찾아보고 조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을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보인 점을 객관적인 근거로 직원들에게 제시해서 그 우려를 좀 덜어주고 오히려 이것이 더 일을 처리하는 데 효율적임을 좀 설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뭐 부처마다 하는 업무가 다르니 전산 시스템의 메뉴나 구성이나 뭐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달라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산 시스템 개념이 좀 잘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런데요. 뭐 저희 모든 건 전산 시스템으로 다 합니다. 그죠? 부처마다 다 달라요. 당연히 업무가 다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메뉴도 당연히 달라야 되고 뭐 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마치
그죠? 과자 만드는 공장 설비랑 그죠? 예. 뭐 비누 만드는 공장 설비가 다른 거랑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전산과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개념 SI 이해는 하시죠? 아, 그렇습니다. 그 음, 음, 다르니까 당연히 뭐 걱정이 되겠죠. 신뢰할 수 없고 우리들한테 무조건 좋은지는 모르겠으니까 일단 좀 테스트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프로그램의 기본이 베타 테스트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여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먼저 경험을 한 어, 아니, 그러니까 베타 네, 테스트면 베타를 만들어야지 베타 테스트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베타 버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랑 어떤 식으로 베타 버전을 만들어야 될까요? 음, Y 시스템 어, B Y 시스템을 사용하는 B 부처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를 처음 접하는 저희 직원 A 부처 직원 일부를 함께 동원해서 시스템. 시스템 만드시는 네, 그렇습니다. 업체도 데리고 와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요. 업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우리는 다르니 이 부분들을 충분히 브리핑을 해서 우리 부처에 맞게 좀 최적화를 한 개량 버전을 만들든지 다른 버전을 좀 일단 만들어 놔서 베타 버전을 그걸 가지고 일부 직원들을 좀 시험을 해서 만족성이 되는지 효율성이 높아지는지 일정 부분 좀 테스트 기간도 상당 부분 거치고 그 다음에 도입 여부를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냥 질문 드릴게요. 뭐 근데 만약에 했는데 뭐 해봤더니 뭐 아까 말했듯이 그 뭐 이중으로 배우거나 하려면 시간이 당연히 걸립니다. 어쩔 수 없이 적응하려면 되게 좀 여기 과도한 인력 바빠 죽겠는 판에 이제 이런 것까지 또 이중으로 해야 되니 힘들 것 같아요. 뭐 다른 좀 힘들지 않게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음, 아까 뭐 무슨 동기부여는 얘기를 하셨고요. 뭐 그거는 좀 나중일 것 같고 시간 인력을 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직원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처음에 시스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또 업무량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를 좀 도와주기 위해 인력을 보충한다던가. 인력 어, 보충은 회적으로 좀 어려울 테고요, 당연히. 네, 음, 뭐 매뉴얼 교육도 얘기하시기는 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뭐 도입이 일단 됐다고 칩시다. 나중에 사후 평가를 좀 성과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사후 평가 이게 바뀐 게 잘한 일인지 아닌지도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거를 그렇습니다. 사후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어, 우선 저희 B 부서에서 주로 처리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그 업무를 얼마나 빠르게 해당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서 네, 그리고요. 처리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사용을 하면서 물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찾아내서 말씀을 해주시는 직원 분께 좀 더 보상을 해준다던가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 같습니다. 효율성도 비교하고 또 뭐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면 좋겠죠. 바뀐 게 어떤지. 아, 네, 그렇습니다. 정성평가, 정량평가 뭐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 말 간단히 듣겠습니다. 어,
만약 제가 네. 공직에 입직하게 된다면 최근 4차 산업에 관련하여 도입되는 신기술을 국민들께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공직자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20분 딱 했어요. 20분씩이나 걸릴 게 아닌데. 자, 소감. 아, 망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전산직인데 네. 전산직인데 일형이나 앞에 보셨던 세무직보다 못하시면 어쩌라고. 예? 네. 지금 아무 준비를 알아보신 게 아무것도 없네요. 자료 단톡방에 올린 것도 없고 앞에 뭐 인공지능 얘기 여러 가지 드렸던 것도 들으신 것도 없는 것 같으시고 실천 방안 이런 거 뭐 한두 번 물어보는 거 아닌데 자료들도 단톡방에 많이 올린 게 있으니까 뭐 이제 여기서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다른 건 떠나서 일단 전산직이라서 뭐 이거 못하신 것도 못하신 건데 그죠? 여기 또 질문할 때 보면 아니 본인이 실천 자세를 물었잖아요. 그 본인 얘기가 없어서 뭐 이런 거를 좀 실천하려면 어떻게 적극성이나 책임성을 실천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 좀 그냥 답정너 질문 듣고 싶은 건데 네. 각오나 이런 건데 갑자기 뭐 디지털 교육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은 누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 갑자기 뭐 장애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이건 또 뭔 소리야. 행정활용 방안 뭐 다시 뭐 질문 물었고요. 네. 네. 행정이 활용할 방안을 물었더니 갑자기 또 편향 저작권정보 법안 뭐 규정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랬더니 뭐 답변을 못 하셨어요. 화형식 유의점이 뭐냐 그랬더니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는데 그냥 정리해서 그러니까 뭐 못 믿겠다는 얘기니까 좀 하겠다는 얘기랑 아까 뭐 저작권 얘기 뭐 이런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는 건데 개인정보 넣으면 개인정보 물어보면 안 된다. 개인정보 입력하면 안 된다. 네, 비공개된 예산이나 정책 관련된 문의 질의 같은 거 넣으면 안 된다. 그거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 작년에 나왔던 주의사항 글 올려드렸잖아. 깔끔하게 정리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단톡방 안 들어와 계세요? 있습니다. 올린 거는 그냥 올린 건가? 어, 찾아가지고 이렇게 뭐 다른 분이 찾아주신 거기는 한데 깔끔하게 네네. 정리해서 하면 이건 그대로 얘기하면 되겠다. 그래갖고 쉽게 하시라고 좀 드린 건데 본인이 뭐 안 써볼 수는 있는데 뭐 그냥 이거는 좀 상식 차원이 돼 있는 거니까 일단 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못하신 것도 못하신 거죠. 아니 물어본 얘기를 왜 이상한 답변들을 해?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뭐 내용도 내용인데 네. 진짜 말기 못 알아먹는 사람처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 말기 못 알아먹는 게. 네. 네. 근데 실천 자세라 하면은 뭐 그 적극성하고 제가 책임성을 말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아니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뭐 이런 거 하려면 또 특히 뭐 제가 담당하는 분야는 이거고 희망하는 분야는 이건데 네. 제가 좀 적극적으로 말해서 이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라든지 뭐 묶어갖고 뭐가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뭐라도 떠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맞는 걸 떠들어야지. 갑자기 뭐 디지털 교육은 네, 디지털 교육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지자체 사업이고 사업 예산 다 날아갔어요 올해. 게다가 심지어 그건 이제 7, 8년 넘은 얘기고 국가 사업도 아니에요. 그 지자체 돈 주는 사업이에요. 그 돈도 원래부터 안 준다고. 니들 알아서 하라고 심지어. 네. 노인들 스마트폰 못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 실효성도 없으니까 다 사라진 거예요. 아직까지 그 디지털 교육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럴 시대도 지났고 좀 네. 그런 건 가져오지 마시고 그건 네. 철저한 얘기고 국가 사업도 이제 아닌 건데 네. 네. 그런 걸 뭐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좀 이상하죠. 그다음 상황 과제는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거죠. 지금 본인이 늦게 준비하신 건 알겠는데 네. 아니 뭐 물어보는 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물어볼 거잖아요. 네. 네. 그죠? 신뢰 못한다라는 거가 실력과 보던 그 설득 얘기하고 그냥 교육시키면 된다라고 했는데 중간 과정이 없잖아요. 그죠? 베타 테스트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네. 네. 먼저 그걸 이제 해놓고 해야지 뭐 직원들을 마루타 시킬 거예요? 이거 뭐 한두 번 네.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단계적으로 과도기 조금씩 맞습니다. 이건 해놓고는 뭐 교육시키고 상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니, 과정을 물어보니까 생각을 안 했으니까 대응을 당연히 못하죠. 네. 갑자기 애드립 치기도 좀 그렇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물어보고 다 그냥 단계적 도입이잖아. 뭐 이렇게 어려워 그냥. 맞습니다. 그건 뭐 뻔한 얘기지. 뭐 한 방에 가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정부에서 하는 일 중에 찔끔찔끔 테스트 조심조심 시험 버전도 하고 뭐 협의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네. 네. 뭐 이런 과정에서 조금씩 좀 넓혀가거나 그죠?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 알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못 믿겠다고 했으니까 뭡니까 믿게 해주는 작업부터 해서 불편함이 없이 하는 게 기본이니까 아무튼 이것도 문제를 파악을 제대로 지금 못하셔서 지금 계속 뭐 제대로 좀 답변이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 위에서는 그러니까 뭐 면접위원 기준으로 위에서는 말기 못 알아먹는 것 같고 일단 이쪽 분에 전혀 일단 모르는 것 같고 전산인데 뒤에 쪽에서는 아니 얘가 이게 질문에 제가 핀트를 못 맞춰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가 결합되면 되게 안 좋은 시너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건 모르는데 그냥 단계별로 좀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인 방안이나 시스템 같은 걸 안 써봐서 잘 모르겠다. 하지만 좀 과도하게 아니 걱정들을 좀 해소할 수 있게 뭐 이런 것들은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그냥 베타 테스트를 좀 상당 기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가면 어긋날 건 없어요. 그럼 이제 본인이 뭐 짜잘하게 설명해주면서 넘어가는데 본인이 이제 아예 얘기를 안 해버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게 제로 베이스에서 하려니까 면접위원도 힘드시겠지. 네네. 본인도 이 자리에서 애드립으로 생각이 날 리가 없잖아요. 네네. 본인도 대기 시간에 이거 물어볼 거 뻔한데 질문을 예상하고 들어오셔야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놓고 와가지고 여기서 애드립 치면 불가능해요. 대응하기가. 그죠? 그럼 일단 쓸 때부터 그걸 생각하고 쓰셔야 되고 일단은. 네네. 오케이? 질문. AI는 좀 기본적인 단톡방에 올린 자료들 있잖아요. 몇 개 보시고 조금 아는 척 하세요. 네. 인재개발원 자료랑 행정안전부 자료 두 개만 가지면 뭐 그냥 비슷한 얘기는 하겠더만 말 몇 마디 하는 거야. 네네. 많이 써보셨으면 뭐 써보시면 더 좋았겠으나 그래도 전산적으로서는 기대치가 있는데 아니 이 친구가 이게 뭐지? 근데 저 행정 활용 방안은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 정책으로 만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자료들 다 올리고 있는데 네. 그죠? 예. 뭐 저 줌으로서도 몇 번 저기 얘기를 했었고 보고서 만들 때 요약정리 자료 준다는 쓰면 되겠고 네네. 그죠? 방대한 인터넷 자료들을 아주 쉽게 그죠? 아, 네. 예. 칠레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하면 지가 알아서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방대한 양 인터넷 자료를 아주 간단하게 구글링 하는지 반도 안 쓰고 그냥 질문의 방식으로 아주 간편하게 서칭해서 갖다 주는데 물론 어느 정도 미달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취합하고 그죠? 간단하게 빠르게 효과적으로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 그죠? 변호사들 뭐 뉴스에도 좀 올려드렸습니다만 그죠? 계약서 같은 거 뭉탱이 의뢰 사항들 점검하는 거 변호사들 웬만한 상업계약서 기업계약서 같은 거는 그거 검토하는 데 한 2, 300만 원씩 받거든요 건당 뭐 그 SBS 뉴스였나 했잖아요 계약서 그냥 스캔해서 그냥 올려놔주고 계약서 문제사항이나 독소조항 있으면 검토해줘 이러면 1분 만에 이런 조항이 좀 위험하다 이런 조항이 있다 관련된 판례가 어떤 게 있어 찍찍찍찍 얘기해 주더라 변호사가 일주일 걸려서 100만 원 발생할 수 있는 얘가 1분 만에 하더라 규정 적용 사례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적용 사례 판례 좀 검색해 줘 이해됐어요? 아, 네. 기사도 올려서 그냥 보라고 한 거니까 스터디 그만하시고 네. 되셨어요? 네, 좀 알겠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야 당신들 네. 걱정이 내심이 그냥 뭐 잘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지 않는다 정도는 가야죠 본인 근데 일행이면 그나마 좀 낫겠는데 전산이라 이게 메인 업무이고 빅데이터 이런 거 물어보면 그냥 아주 그냥 자료 올린 거 있으니까 단톡방에 그죠? 네. 좀 찾아가지고 그냥 몇 마디 아는 척만 하면 돼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 않아요 좀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죠? 챗GPT 강의 올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그거 뻔히 맨날 그렇고 작년에 전산에 AI 정책 활용할 방안, 생성형 AI의 문제점, 챗GPT 활용할 때 문제점, 클라우드 얘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네. 클라우드 서비스 장단점, 그죠? 클라우드에다가 민간 기업들 참여시킬 방안, 블록체인 개념, 빅데이터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방안. 작년 저작년 질문이에요. 있잖아 교재 있잖아요. 좀 네, 보면서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괜한 질문하는 게 아니라고. 네네. 이제 요즘은 그건 일행에서도 이제 하는 질문이 돼버린 상황이다 말이야. 이 질문이 지금. 네네.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좀 기술적인 거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무튼 좀 정리하시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단톡방에 박태웅 씨 강의인데 본인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전혀 없으신 것 같으니까 박태웅 씨 강의 올린 게 있으니까 검색해가지고요. 예, 그 강의 2개 빨리 들으시고 네. 행정 활용은 뭐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거 기사들 몇 개랑 다 있으니까 그냥 보시고 좀 외우시고 네. 이런 거 쓸 수 있을 것 같다. 본인 잘 모르면 배우겠다 하면 되는 거고요. 예. 오케이. 네, 그럼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본인은 노코멘트. 걱정이네.